모두가 잠든 새벽 3시 반, 강동구 고덕동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새빨간 불길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시커먼 연기가 사방으로 퍼지고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 유수지 준설포 접시장에 있던 사무실용 컨테이너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분출하고 있었고 그 앞에 주차해놓은 차량으로 연속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남은 건물 뼈대 사이로 불길이 맹렬하게 솟아오릅니다.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위해 회원들이 붉은 물줄기를 뿌리는데요. 이때 불에 그슬린 개 한 마리가 화재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근처에 묶여있던 개가 탈출을 한 것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로 컨테이너 박스는 시건이 돼 있어 대원들이 시건을 개방하고 그 옆에 자동차 부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엔진 오일 등이 많아서 물 대신에 포소화약제를 이용하여 화재를 완전 진화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전방위적인 화재 진압으로 20여 분 만에 완전히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은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불씨를 잡기 위해 잔해더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핍니다. 이 불은 컨테이너 안에 있던 컴퓨터와 냉장고 등을 태우고 근처에 주차된 트럭 2대에도 옮겨붙어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송파구 장지동의 침대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8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불로 컨테이너 2개 동과 상품용 매트리스, 생산용 기계, 잡기류 같아 1,5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컨테이너는 합판이나 스티로폼 등 불에 잘 타는 재료로 지어져 불이 나면 화재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컨테이너는 난방과 가스 시설, 전기 배선이 노출돼 있어 잠을 잘 때 가스가 새어나와 질식할 수도 있고 가스가 체류해 있다 가스레인지를 켰을 때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에는 서울 창동의 한 무허가 컨테이너에서 불이 나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지난 2월에도 김포시의 한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불이 나 이곳에 살고 있던 스리랑카인 부부가 숨졌습니다. 컨테이너는 외부는 강한 철판으로 되어 있고 내부는 스티로폼, 합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 시 최선기로 가는 시간이 빠를 뿐만 아니라 대형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화재 시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2차 주범은 열기보다는 유독가스인데요.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는 불에 타면서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 등의 연소가스가 30에서 40배 정도 짙은 농도로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컨테이너는 빠른 시공성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공사장 임시 건물, 공장, 창고, 축사 등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축법은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화재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가열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장재를 불연화하고 주출입구 반대쪽에 비상 탈출구를 설치하거나 철창살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전기시설, 난방시설을 한 번 더 점검하여 안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 밀폐된 구조, 취약한 전기와 가스 시설까지 안전의 사각지대인 컨테이너.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사회적 관심과 안전장치가 절실해 보입니다. 한창 차례상 준비가 진행돼야 할 추석날 아침. 승용차 한 대가 주택 외벽을 부수고 처박혀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하면서 이 일대는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는데요. 70대 노인이 몰던 승용차가 주택가 담장을 들이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승용차가 주행 중에 그 빌라 주차장하고 창문을 들이박으면서 그 가스 배관이 절단된 상태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 차량이 주행 중에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며 주택가 담장과 가스 배관을 차례로 파손한 것입니다.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승용차 앞부분과 주택 담벼락이 심하게 파손됐는데요. 대원들은 서둘러 가스 배관에 가스가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파손 부위를 감싸는 등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그 현장에 도착해서 먼저 일단은 그 메인 밸브를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파손된 그 배관을 나무로 막고 테이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소방차를 이용해서 그 차량을 견인 조치를 했고, 그 도시가스 공사 직원이 오셔가지고 그 최종적으로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변 8가구의 가스 공급이 1시간 넘게 중단됐는데요. 추석날 아침부터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자가 몰던 승용차가 아파트 화단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작스럽게 돌진하면서 건물을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진 사고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서울 대방동 신대방 삼거리역 2번 출구에서 택시가 난간을 들이받고 출입구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출구에서 나오던 23살 김모 씨 등 4명이 머리와 손목 등을 다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2009년 81건에서 지난해 241건으로 급증했는데요. 이처럼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운전자의 실수인지 자동차 자체의 문제인지 가리기도 쉽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그 운전 미숙으로 주행 중에 그 이제 돌진을 해서 건물을 파손시키면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가속 페달을 밟아서 그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 차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 돌진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이 필요한데요.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급출발 또는 급정지 등 차량에 무리가 가는 운전 습관은 자제해야 하며, 차량 운행 시에는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평상시에 그 정기적인 그 차량 점검을 해주시고 그 안전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켠 후에 예열을 한 후에 운행을 하셔야 하고, 만일에 그 사고가 일어날 경우 기어를 중립에 놓으시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엔진을 끄는 것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이 방법도 안 될 경우 차량을 가드레일이나 분리대를 측면으로 천천히 붙이면서 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원인과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돌진 사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